안녕하세요, 아빠별입니다. 이번 영상은 릴리트 공략 가시 조폭 네크로 100렙을 찍고 릴리트 공략에 나섰는데요. 시간은 좀 걸리긴 했지만 릴리트를 킬을 하였습니다. 물론 가시는 제외하고 조폭 네크로 잡은 거죠. 사실 가시바바 같은 경우에도 릴리트를 잡았지만 서슬 판금을 빼고 피해 감소템을 착용하고 거의 딜을 광짓 이발사 이 데미지로 잡은 거기 때문에 사실 가시바바도 가시로 잡은 건 아니었죠. 물론 키운 건 가시바바로 키웠고 100단계 돌 때도 가시바바로 돌았지만 이 강령술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100단계를 돌 때도 가시 조폭 네크로 돌고 레벨업도 그렇게 했지만 릴리트 공략 같은 경우에는 가시 데미지가 솔직히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단 맞아야 되니까. 근데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맨델른 데미지하고 이발사, 그래서 그 데미지를 잡는 거고, 그 데미지를 증폭시켜 주기 위해서 최대한 세팅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참고를 한 거는 저는 이제 유튜버 핑크 쿠마님 거기에서 이제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레벨업 할 때는 제가 80 초반 때쯤에 그 영상을 보고 릴리트 잡을 때는 저렇게 가야 되니까 조금 활용해서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레벨링 과정에서 제가 좀 수정을 많이 해가지고 최대 생명력이나 방어력 같은 거 올리고 해서 바꿨었는데, 이제 도전을 할 때는 이제 다시 거의 그 세팅 그대로 맞춰가지고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금방 잡은 건 아니에요. 저도 도전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1페이지 같은 경우 패턴 스킵을 위해서 최대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지 패턴 스킵이 잘 되나 그 상황 맞추는데 이제 연습이 많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가서도 거기서도 이제 그 피종기 같은 거에서 나오는 유도탄, 얘네들이 맞으면 바로 죽으니까. 물론 제 가시바바는 맞아도 죽진 않았죠. 그거 맞아도 버티면서 이제 살아 돌아다니면서 맞으면서 버텼는데, 강령술사는 안 되더라고요. 1페이지에서 바닥에 가시 나오는 것도 맞으면 사망, 2페이지에서 그 유도탄 따라오는 거 그것도 맞으면 사망. 근데 가시바바는 두 가지 다 버티는 그런 세팅이 되었는데, 강령술사는 아무리 피해 감소나 그런 방어력 높이고 생명력 높이고 해도 버티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이제 제가 가시바바 이제 릴리트 잡는 영상 올렸을 때 댓글로 저거 원킬 나는 그런 릴리트 스킬인데 어떻게 버티는 거죠? 약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이랬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더라고요. 강령술사로 도전을 해보니까 이래서 그런 질문을 하고 이걸 몸으로 다 봤네요 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일단은 릴리트를 잡았고 잡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패턴 파악하고 컨트롤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1페이지에서 패턴 스킵을 빠르게 큰 데미지를 넣는 조건을 이제 최대한 자주 발동하게 해야 되니까 도전 횟수에서 그래서 연습을 하고, 2페이지 넘어가서도 이 유도탄을 최대한 잘 피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도망을 가야 되나. 물론 이제 이 피종기가 안 생기게 하는 그것도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뼈창강령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생기게 해가지고 이제 워낙 데미지가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목적이 릴리트를 잡는 게 우선이다 하시면은 뼈창강령으로 하시면은 아마 더 유튜브나 인벤 같은 경우에 찾아보시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내용이. 왜냐면 뼈창강령이 더 세니까. 그래서 뼈창강령으로 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 나는 그래도
소환수를 이용해서 소환 강령으로 적풍 네크로 잡고 싶은데요 하시면은 요 빌드 좀 이렇게 활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컨트롤도 조금 필요하고 순발력도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원래 컨트롤도 그렇게 많이는 좋지 않았고, 이제 순발력 같은 것도 연습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구나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 이제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나은 분들은 좀 더 수월하게 도전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 어제 100렙을 찍었고, 그리고 100단계를 도는데, 일단은 일부 던전들은 그냥 돌만했고, 근데 이제 유령 몸 나오는 벤시라든가 어떤 특정 던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전설 의상도 조금씩 바꿔보고, 어떻게 하면 100단계를 전반적인 던전에서 조금 돌만할까, 그래서 그 세팅 바꿔보고 의상 조금 바꿔보고 하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한참 그렇게 보내다가 차라리 그냥 릴리트를 가서 도전을 해볼까 해가지고, 저녁 시간 때 이제 세팅 좀 바꿔주고, 그래서 100단계 도는 세팅하고 릴리트 잡는 세팅이 좀 달라요. 아이템 전설 의상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릴리트는 뭐 피해 감소나 방어력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챙겨주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이제 약한 공격들에 대해서 피가 이제 많이 안 달도록 해주는 그 정도만 맞춰놓고, 큰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맞으면 죽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피해 감소나 방어력 세팅을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적당히만 챙겨주고. 그래서 릴리트를 잡을 때는 세팅을 좀 바꿔주고, 100단계 돌 때는 또 이제 생존 쪽으로 더 챙겨서 좀 오래 생존하면서 돌 수 있게끔, 그리고 잘 죽지 않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100단계를 좀 더 뭐 안전하게 도는 거는 제가 좀 더 좀 세팅 바꿔보면서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우선은 릴리트를 먼저 잡았기 때문에 세팅 공유랑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영상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세팅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이것만 보시면 전투력은 16,758 정도고요. 이거는 이제 데미지 증가나 이런 것 쪽으로 많이 올렸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어도가 8,000 정도고 생명력은 12,000 정도. 그리고 뭐 피해 감소는 뭐 조금 옵션이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정도고, 이동 속도가 152.5, 신발하고 목걸이 두 개 다 챙겨줬죠. 왜냐면 그 유도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152.5%를 달고 있어도 똑같이 달리면 결국 유도탄에 맞아요. 제가 좀 더 느려요, 유도탄보다. 근데 이거보다 더 느리면은 뭐 유도탄 피하는 거는 힘들겠죠. 그리고 유도탄이 이렇게 방향을 확 돌리진 않기 때문에 약간 직선으로 끌고 가다가 옆으로 확 돌려서 피해야지 좀 잘 피해지더라고요. 물론 그 피 총기가 안 나오는 상태로 만들면은 더 베스트겠죠. 그리고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는 25%, 행운 적중 확률이 36.3%. 이게 제가 던전 돌 때는 방패를 착용하는데, 방패는 이제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가 적고 행운 적중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리고 반지 같은 경우에도 행운 적중이 있는 반지가 있고 없는 반지가 있는데, 이 목걸이에 이동 속도가 붙어있는 세팅을 하려면은 목걸이하고 반지 하나가 사악한 심장하고 이제 진노한 심장이 서로 바뀌어서 세팅이 돼 있어요. 두 가지 세트가. 그래서 한 묶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동 속도가 달려있는 목걸이를 착용하게 되면은 반지에 행운 적중이 빠지고, 목걸이에 이동 속도가 없는 걸 착용하면은 반지에 행운 적중을 넣을 수 있는데, 이동 속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행운 적중이 이렇게 낮아졌죠. 한번 세팅을 바꿔볼게요. 그리고 반지를 착용하고, 그리고 보시면 45% 올라갔죠. 그리고 방패까지 착용을 해버리면은 54%에 7.8%.
이러면은 보호막까지 적용이 되면은 뭐 61.8%, 그 정도 돼야 되죠. 60%가 넘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재사용 대기시장 감소도 13.7%로 줄어들고, 그래서 좀 피한개나 이런 걸 자주 사용하기 위해서 쿨 감소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중심점을 이용해서 최대한 쿨감을 많이 해줬고, 그 다음에 이동 속도를 증가를 위해서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바꿔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반지에 행운 적중이 없는 반지를 착용하게 돼서 이 정도로도 했는데 충분히 데미지 나옵니다. 네. 왜냐면 행운 적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스킬을 쓰면서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극대화 확률은 40%인데 이제 휘감는 핏줄을 통해서 29%가 증가가 되고, 시촉을 쓰고 나면은 6초 동안 29% 증가되죠. 69%의 이제 뼈폭풍을 쓰게 되면 20%가 더 증가가 되죠. 89%까지 순간적으로 극대화 확률이 89%. 이 뼈폭풍이 적용되는 순간에는 극대화 확률도 89%, 그리고 뭐 행운 적중도 여기 뼈폭풍에 54%가 달려있죠. 그리고 보호막이 적용되는데 자만하는을 통해서 보호막 시 데미지 증가, 그렇기 때문에 이발사도 잘 터지고 보호막 데미지도 증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조건부를 만들어서 더 극댐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기본적인 스탯을 말하자면 이 정도 되고, 일단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마지막에 킬 할 때 2억 4천만 딜로 킬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공략하던 중에 좀 가장 큰 데미지로 본 것 같은 경우 5억 딜 이상 나오는 걸 봤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5억 5,800만 데미지가 나왔죠. 이제 맨델른하고 이발사 이제 누적으로 극딜이 나오는 순간
5억 딜 이상도 나오기 때문에 극딜 세팅을 잘 맞춰주면은 1페이지 같은 경우 이렇게 패턴 스킵하고 2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뼈 과목을 쓰실 때 그때 뼈 과목 안쪽으로 해골 전사들이 좀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뼈 과목을 쓰셔야지 해골 전사들이 뼈 과목 안에서 이제 최대한 타격을 하면서 멘델른을 터뜨릴 수 있다. 해골 병사들이 그 뼈 과목 밖에 있으면은 공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딜로스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극딜을 하기 위해서는 뼈 과목 안쪽으로 해골 전사를 잘 모아준 다음에 위치를 잡은 다음에, 그래서 제가 뼈 과목 쓰기 전에 초반에 무빙을 살짝 해요. 살짝 들면서 애들이 움직이다가 보스 있는 근처에 이렇게 조금 자리를 잘 잡을 때 그때 뼈 과목을 쓰고 잡는 형식으로 이렇게 공략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도전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정도 수리하고 와서 또 도전해보고 세팅 조금 만져보고, 물론 정복자 보드에서 조금 만져보고 하다가 제가 기존에 100단계 돌던 세팅에서 조금씩 수정해서 딜 더 올렸다가 그러다가 아예 다시 핑크쿠마님 그 빌드 다시 보고서는 완전히 똑같이 수정한 다음에 했는데 사실 거의 비슷한 양상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굳이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제 핑크쿠마님 빌드로 그대로 해서 한 거고, 조금 어느정도 변형을 했더라도 비슷한 정도로 세팅해 주시면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크게 다르진 않고, 다만 좀 도전을 많이 하면서 1페이지나 2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가지 양상이 나올 수 있는데 다양하게 죽으면서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구나,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자꾸 좀 되뇌이면서 공략을 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클리어까지 가는데 안정적인 형태로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3시간 정도 했다가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게임 종료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2시간 정도 하다가 좀 더 안정적인 형태로 가는 이제 형태를 찾은 거죠. 이제 1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보호막을 먼저 시작할 때 쓰는 것보다 일단 피를 살짝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으로 뜨기 전까지만 피가 빠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장판 깔아놓고 그 상태에서 쿨이 돌면은 그때 보호막 쓰고 이제 뼈감막 한번 쓰고 그 다음에 피한 개 써가지고 그 타이밍에 극딜을 넣어주면은 패턴 완전 스킵이 되거나 아니면은 중간 이제 1-1 패턴 넘기고 1-2 패턴에서는 2마리를 소환해요. 근데 거기 소환하면은 솔직히 버티기 힘들거든요. 근데 1-3 패턴에서는 3마리가 소환되잖아요. 얘네 3마리를 빠르게 처리해주면 또 클리어가 되기 때문에 1-1 패턴에서 피를 1-2 패턴까지 넘어가지 않게 한 다음에 잠깐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호막까지 써가지고 완전 극딜. 그래서 1-1 패턴에서 이제 1-3 패턴 이후로 넘어가게끔 해가지고 이제 쫄 소환을 3마리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수월하게 1페이지를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컨트롤 싸움이죠. 패턴보다도 이제 유도탄 같은 거 피한다던가
도망가면서 피할 수 없는 순간에 이제 피한계로 버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 아이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먼저 투구, 폭발하는 안개의 위상을 사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총 방어도,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최대 생명력 이런 거 챙겨주시고 스탯 관련해서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 방어구, 끈적거리는 파멸 방어구에서 해골 마법 학자 최대수 증가를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총 방어도, 최대 생명력, 모든 능력치를 챙기고 피해 감소나 아니면 스탯 관련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갑은 자만하는 의상을 사용해서 보호막 있을 때 피해를 증가시켜줍니다. 기본 옵션은 극대화 확률, 행운 적중, 공격 속도 챙겨주시고 스탯, 필요한 스탯이나 모든 능력치 이렇게 붙으면은 그런 것 쪽으로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이제 보호하는 폭풍 의상으로 뼈 폭풍이 이제 보호막을 획득을 해주는 의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피해 감소를 챙겼는데 사실 릴리트 공략할 때는 피해 감소가 크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릴리트용으로 장비를 하나 맞추신다면 총 방어도랑 최대 생명력 그리고 스탯 관련해서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능력치나 그래서 스탯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신발 장화 같은 경우 피바람 그래서 해골전사 최대수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기본 옵션은 이동속도, 모든 능력치, 스택 관련해서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 그리고 시체 촉수 이런 거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장비에서 모든 능력치를 잘 확보를 하셨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투구에는 의지력, 또 가슴 방어구에는 모든 능력치, 그리고 장갑에서는 지능이 붙었죠. 그리고 바지에는 없고, 그래서 스탯이 확보가 잘 되고 한다면은 민첩이나 모든 능력치 대신에 여기다가 스탯 촉수를 넣어줘서 이제 스탯 촉수 이제 쿨감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기는 마른병 위상을 사용했고요. 그림자 마른병 핵심 지속 효과가 10번 피해를 준 후 6초 동안 주는 피해 증가 옵션을 사용하고, 기본 옵션은 지능, 모든 능력치, 취약 피해, 그리고 이거는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를 넣었는데 여기에 극대화 피해를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 무기는 중심점으로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가 이제 고정 옵션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중심점을 사용하고, 기본 옵션으로는 모든 능력치가 아니라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극대화 확률, 그리고 해운 적중 이런 거 관련해서 사용을 해주시고, 스탯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능력치라든가 스탯 관련해서 한 부위 정도 챙겨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설 위상은 내면의 고요, 가만히 서 있는 시간당 이제
최대 30%까지 증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스 공략할 때는 이 주변을 돌면서 터뜨리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피 한 개를 씁니다. 그래서 뼈감옥 쓰고 피 한 개를 쓸 때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이제 최대한 데미지를 줄 수 있도록 높은 데미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목걸이, 휘감는 핏줄, 전설 위상을 사용해서 시체 촉수 시전 시 6초 동안 극대 확률이 29%. 그래서 시체만 많이 있으면은 이게 거의 유지가 되거든요. 시촉이 자주 발동이 돼서 6초 안에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극대 확률이 시체만 많이 있으면은 거의 상시 최대 30%까지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를 받은 적에게는 57%의 추가 극대화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총 방어도랑 이동 속도, 그리고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를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다른 옵션 중에 괜찮은 거 선택을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꼭 챙겨야 될 게 이동 속도, 총 방어도,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이렇게 3개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가 안 붙었는데 일단은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발사 심장을 통해서 3.3초짜리예요. 그래서 3.3초짜리 3초대짜리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지, 첫 번째 반지, 전설 위상은 낙하하는 어둠. 그래서 뼈가목 사용 시 마른병 웅덩이 생성하는 위상을 사용했고요. 요거는 사실 가시 조폭 네크 할 때, 던전 돌 때 사용하던 건데, 극대화 확률도 붙어 있고, 해골전사 계승하는 가시도 붙어 있는데, 극대화 확률이 붙어 있는 반지라기보다 지금 목걸이하고 세트예요. 왜냐면은 반지에 사악한 심장이 들어가고 목걸이에 진노한 심장을 넣었는데, 반지에 행운적중하고 극대 확률이 붙어있는 게 있는데, 그 녀석은 거기에 이제 진노한 심장이 들어가고 목걸이가 사악한 심장이라서 이 두 개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바꾸려면 둘 다 바꿔야 되는데, 보시면 요 목걸이는 이제 피해 감소로 붙어있죠. 총 방어도에 피해 감소 3가지, 그리고 반지에는 극대화 확률, 행운 적중, 최대 생명력 이렇게 붙었는데, 그러면은 반지에서 행운 적중하고 극대화 확률을 그리고 최대 생명력을 챙길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에서 이동 속도를 챙길 것이냐, 요거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동 속도에 한 표를 줬습니다. 왜냐면 그 유도탄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느리면은 확실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동 속도가 붙어있는 이 녀석을 챙겨준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반지에서 이제 행운 적중이 빠졌습니다. 좀 아쉽지만 이게 적절하게 잘 되어 있고, 심장까지 잘 맞춰준 그런 반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지에서는 사악한 심장으로 이제 시체를 자동으로 사용해주는 이 녀석을 사용했고, 사실 지금 26% 감소한 피해인데 22%짜리도 있고 23%짜리도 있는데, 이 반지에다가는 쓰기 싫어가지고 일단 저걸 끼워 넣었는데, 반지가 옵션이 기본 옵션이 좋으면은 이제 더 좋은 심장으로 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델른 반지, 맨델른 반지는 이제 기본 옵션은 이렇게 고정 옵션이니까 정해져 있고, 심장은 이제 노화를 자동으로 시전해주는 노화 오라를 획득해주는 냉혹한 심장,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잘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중심점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방패에는 이렇게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와 행운 적중과 극대 확률, 그리고 보호막이 있을 때 행운 적중 확률까지. 그래서 이 방패가 행운 적중이 더 좋긴 한데, 이제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를 더 챙길 거냐, 행운 적중을 더 챙길 거냐, 요거에서 약간 고민을 했는데, 그냥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를 더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운 적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킬을 쓰면서도 또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 방패보다는, 그래서 중심점을 택하고 여기에 행운 적중이라든가 이런 뭐 보호막 있을 때 행운 적중 이런 게 잘 붙어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이것도 갈려 있기 때문에, 갈렸지만 저는 이제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가 더 많은 중심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25%, 행운 적중은 36%, 그리고 이제 극대화 확률이 40%, 이렇게 챙겨줬습니다. 망자에서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찍어줬지만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도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뭐 물론 좀 더 도움이 되려면 수학자를 통해서 시체를 생성하면은 뭐 좀 더 시체를 많이 확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골 마법학자 같은 경우에도 뭐 암흑적으로 해가지고 뭐 그림자 탄을 뭐 쏘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기절해가지고 이제 그러기 상태로 만드는데 조금 빠르게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취약을 걸어주는 냉기를 선택했는데, 사실 뭐 암흑 쪽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냉기는 그냥 제가 원래 던전 돌다가 크게 얘네들은 안 건드리고 그냥 돌긴 했습니다. 그래서 맨델른만 최대한 터지게끔 하면 되니까 이렇게 했었고, 골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생을 해가지고 극대화 피해 30%를 더 챙겨줬습니다. 여기서 골렘을 이제 뭐 피해서 최대 생명력을 얻거나 뼈에서 공격 속도를 얻는 것보다는 극대화 피해 30% 고변삼이기 때문에 무쇠로 해서 희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킬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트리를 보게 되면은 기본 기술에서 부패 1포인트와 강화된 부패 1포인트, 그래서 2포인트를 챙겨주시고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2포인트를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 핵심 기술에서 마른병 1포인트, 그리고 강화된 마른병, 초자연적 마른병. 그래서 초자연적 마른병까지 찍어주는 이유는 위상 중에 낙하하는 어둠이라는 위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뼈과목을 사용하게 되면은 뼈과목 안에 마른병을 사용하게 해주는 건데, 이 마른병 스킬을 적용이 되는 거라서 초자연적 마른병까지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찍어줍니다. 그리고 잘린 살점을 통해서 시체를 확보를 해줄 수 있게 챙겨주시고,
다음 시체 및 섬뜩함 기술에서 피한개 찍어주시고, 강화된 피한개 그리고 섬뜩한 피한개까지 찍어줍니다. 피한개에서 4포인트를 줬는데 사실 1포인트만 찍어주고 아이템 기어로 3포인트에서 4포인트죠. 그럼 나머지 3포인트는 원래 악몽 등전을 돌 때 대목 박힌 갑옷을 찍어줘서 가시 수치를 더 올려주고, 릴리트를 공략할 때는 가시 데미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빼서 피한개에 투자를 더함으로써 쿨타임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해골전사 숙련을 통해서 해골전사를 강화해주시고, 뼈 감옥 1포인트, 그 다음에 강화된 뼈 감옥 그리고 섬뜩한 뼈 감옥까지 챙겨줍니다. 그리고 기분 나쁜 수학 1포인트, 그리고 죽음의 동력 3포인트를 줘서 피해 증가를 챙겨줍니다. 그리고 시체 폭발, 강화된 시체 폭발, 마른 뼈 걸린 시체 폭발까지 찍어줍니다. 다음은 저주 스킬에서 죽음의 은총 3포인트를 챙겨주시고, 피해 증폭 3포인트 그래서 피해 증가를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노화를 1포인트, 그리고 강화된 노화, 혐오스러운 노화까지 통해서 스킬 쿨타임을 챙겨줄 수 있습니다. 행운 적중 수치를 좀 많이 높여야 되겠죠. 이게 워낙 효과가 좋은 옵션이라서. 그리고 해골 마법 학자 숙련 3포인트 찍어줍니다. 다음은 시체 및 섬뜩함 두 번째죠. 시체 촉수를 1포인트 챙겨주시고, 강화된 시체 촉수 그리고 역병 걸린 시체 촉수까지 해서 취약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궤적 껍질 3포인트를 줬는데 궤적 껍질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이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빼셔가지고 어둠 기술로 적에게 피해를 주면 이동속도 증가 이런 거를 챙겨가지고 좀 더 이동속도를 챙겨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스름이라든가 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될 것 같아요. 궤적 껍질이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궤적 껍질을 찍어줬지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궁극기 고무적인 지도자, 그래서 3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지옥의 사령관 3포인트, 그리고 죽음의 변호 3포인트를 투자를 해줍니다. 정수 속박 같은 경우에는 해골 되살리기 스킬을 잘 쓰진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스킬에 집중하고 이러기 때문에 잘 누르지는 않는데, 자동으로 해골 되살리기가 되기 때문에 정수 속박을 통해서 생명력 회복을 꼭 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죠. 그리고 뼈 폭풍, 극상의 뼈 폭풍, 그리고 최고의 뼈 폭풍까지 찍어서 피해 감소와 극대화 확률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뼈 폭풍을 써가지고 전설 위상 보호막 획득할 수 있게끔 해주는 위상 사용하면서 자만하는 위상을 통해 보호막이 있을 때 공격력 증가하는 여러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지속 효과로 그림자 마른병을 투자해 줍니다.
다음은 정복자 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자 보드, 기본 시작 보드에서 우측으로 대악마 희귀노드를 찍고 올라와서 문양에서 증폭 문양을 사용해 줍니다. 증폭 문양을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희귀노드 지식과 보존까지 챙긴 다음에 2번 보드로 올라갑니다. 2번 보드는 뼈 이식 전설 로드가 있는 보드고요. 문양은 착취 문양을 사용해서 민첩을 최대한 투자해서 취약 피해 수치를 최대한 챙겨줍니다. 뼈 구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민첩이 있기 때문에 민첩을 찍기 위해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3번 보드로 넘어가면 죽음의 냄새 전설 로드가 있는 보드고요. 왼쪽에서 넘어와서 처음에 죽음의 인도자, 부상당한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와 방어도를 찍어주시고, 위로 올라오면 문양에는 유체 문양을 사용해서 방어력을 챙겨줍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존, 그리고 왼쪽에 죽음의 징표 이렇게 찍어주시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멸망, 희귀노드, 건강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 그리고 극대화 피해까지 해서 챙겨주시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오면은 희귀노드 교정, 극대화 피해 챙겨준 다음에 이제 4번 보드는 오른쪽에 있는 보드가 4번 보드입니다. 아래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 먼저 와서 4번 보드, 식인 전설 로드가 있는 보드고요. 넘어오면은 정수 문양을 사용해서 극대화 피해를 챙겨줍니다. 민첩을 최대한 찍어줘서 극대화 피해 수치를 최대한 올려주시고, 그래서 희귀 노드는 관여까지 찍어줬습니다. 정의에게 준 피해 지능 챙겨주시고, 여기는 전설 로드 식인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더 오면은 질식 희귀 노드가 있고요. 요 보드에서 연결된 보드는 이제 6번과 7번 보드고, 그 다음 5번 보드로 가는 거는 아까 3번 보드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가 5번 보드고요. 메마름 전설 로드가 있는 보드입니다. 문양은 마시는 자를 사용했고요. 의지력을 최대한 챙겨서 건강 상태일 때 공격력 증가를 최대한 확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희귀 노드는 악담까지 찍어줬고요. 그 다음 6번 보드는 아까 4번 보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교 우두머리 전설 로드가 있는 보드고요. 여기에서는 문양을 망자 사육자를 통해 하수인의 공격력과 피해 감소를 챙겨줍니다. 그리고 지능은 이제 기본 보너스를 얻을 수 있는 포인트까지만 투자를 해주시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꼭두가시 연기자, 하수인 공격력과 공속까지 챙겨줍니다. 그 다음 7번 보드는 아까 4번 보드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7번 보드가 나오는데 거대한 괴수가 있는 보드고요. 여기서는 재앙 문양을 통해
뭐 지속 암흑 피해와 보너스 조건까지 챙겨주는데, 여기는 의지력을 챙겨주기 위해서 투자를 해준 부분입니다. 6번 보드에서 구금 같은 경우에는 620의 민첩, 그리고 대군주 같은 경우에는 630의 의지력을 확보를 해야지 보너스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리고 꼭두각시 연기자는 880의 지능까지 거의 타이트하게 챙겼죠. 의지력은 조금 더 여유가 있지만, 기존에 이런 정수 문양에서 민첩이라든가 또 착취에서 민첩이죠. 그리고 마시는 자는 의지력, 그리고 마지막에 제약 문양은 의지력. 이렇게 문양과 내가 필요로 하는 포인트들을 같이 겹쳐서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의지력을 어차피 올려야 되는데 제약 문양을 찍어주면서 의지력까지 같이 챙겨주고, 그 다음에 민첩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민첩을 최대한 찍어줄 수 있는 민첩 문양 중에서 확실히 더 좋은 이제 정수라든가 착취 이런 걸 또 투자를 해주시고, 이렇게 잘 맞춰서 투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릴리트 공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00단 악몽 던전 100단을 좀 더 수월하고 좀 다양한 던전에서도 좀 편하게 돌 수 있는 세팅을 좀 찾아보고 연구해 본 다음에 세팅 공유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릴리트 공략하는 영상 잘 봤다,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만.